한 200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정기적인 웨비나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문왕식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을 올려주셨고요. 국내 원화거래 상장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때 상황에서 크게 변한 거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커스한테 어떤 변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늦어지는 거는 거래소의 사정으로 늦어지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래소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거는 뭐 오늘 아마 세계 거래소, 원화거래소 압수수색이 있었던 뉴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시끄럽죠. 시끄럽고 압수수색하고 이제 그 국회의원 암호화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얘기들이 많이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뉴스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잠재워져야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로커스만 못하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업비트는 최근에 상장한 게 없죠. 네. 빗썸이 상장을 한 얼마 전까지 한 달 정도 됐나요? 2달 정도 됐나요? 상장한 게 있었고, 코인원이 상장한 게 한 세네 건이 있었는데 대개는 다 해외 프로젝트이고요. 국내 프로젝트는 한 곳이 있었죠. 근데 거기가 왜 상장을 했는지 이런 거는 뭐 저희는 알기 어렵고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추가적으로 뭔가 진행되는 건들이 상장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 아마 상장 업무가 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팔콘엑스 쿠코인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쿠코인 관련해서는 어, 셀링 봇이 동작한다고 했고, 그래서 애초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대응을 잘해서 셀링 봇이 멈췄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더스캔 보시면 팔콘에서도 본인들이 핸들링할 물량에 대해서 이제 어, 거래소로 코인을 옮겼고 이제 팔콘의 마케팅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활동 이후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활동이 잘 이루어지면 쿠코인보다 더 큰 상위 거래소에 리스팅하는 것을 이제 별도의 준비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콘이 그러면 언제 움직이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팔콘의 계약 기간 혹은 뭐 언제 어떻게 시작하냐, 뭐 협업은 잘 되고 있냐, 뭐 이런 식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콘X를 잘 모르셨다가 저희 로커스체인 때문에 알게 되셨을 텐데, 팔콘X는 원래는 이제 이런 암호화폐 업체 중에서는 아주 큰 곳은 아니었으나 지금 현재 원래 컸던 데들이 많이 망하고 그러면서 팔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 굉장히 큰 강자로 보입니다. 이런 절대 강자가 팔콘엑스가 저희 로커스체인의 파트너라는 게 저희로서는 상당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로커스체인이
이더리움의 대체 혹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단계적으로 탑 10 정도의 레이어 1 코인 혹은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마케팅 혹은 매수세 형성 그리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거래량부터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팔콘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워낙 큰 곳이고 또 CFTC의 라이센스 상품 파생 상품이죠. 그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라이센스를 유일하게 팔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다시 암호화폐의 투자들이 기업 투자들이 활성화되면 그 팔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움직이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라는 계획을 저희한테도 오픈을 잘 하지 않지만 저희가 안다 해도 그거를 웨비나나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언제 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 요즘 이제 뭐 미국의 SEC라는 기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검찰도 상당히 이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시세 조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세 조정 뭐 이런 것들을 그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고 물론 저희도 그렇고 로커스 저희 파트너인 팔콘엑스도 인위적인 시세 조정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그 로커스 매수의 형성 그 여러 투자자들에게 로커스를 소개하고 이런 식의 활동들이 시작될 경우에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고 잘못되면 저희도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거나 언제 움직이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약 기간 중이고 혹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다가 팔콘이 원래 계약했던 기간이 종료가 되면 바로 연장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협업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이 대표님하고 저희 이제 경영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로커스 체인의 기술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팔콘의 경영진들이 로커스 체인의 기술력과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받았다. 라는 표현까지 썼었고요.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과 매주 미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로커스 체인을 팔콘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 금융이죠, 금융. 금융 쪽에 로커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저희의 우군으로서 파트너로서 고무되어 있으면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그 역할을 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언제냐?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그 로커스 체인의 그 투자를 고민하실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뭐 다음 주 이번 달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거나 조금만 더 호흡을 길게 가셔가신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셨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네. 자, 외부 테스트 일정.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테스트넷이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테스트넷은 이미 이제 그 게임 체인으로 스타트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게임 체인에 좀 더 많은 기능, 뭐 예를 들자면 암호화폐 지갑,
그 다음에 뭐 익스플로러, 스마트 컨트랙 이런 기능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외부에 테스트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있고, 제가 이제 이전 웨비나에서 이게 한 1Q 정도면 해서 뭐 4월이나 5월 정도에 스타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많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로커체인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일정이 빨리 잡혀야만 메인넷이 나중에 빨리 런칭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다 보니 이 일정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이 외부 테스트를 운영할 라이브 팀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팀을 꾸리고 있고, 이 외부 테스트 일정을 오픈을 하거나 정하는 거는 이 라이브 팀을 꾸리는 것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사실 많은 요소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게임 체인 안에 녹여내서 게임 체인 안에서 다 소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분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도 좀 해야 되고, 외부 테스트를 대응할 라이브 팀이 꾸려지면 그분들이 저희 로커스 체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려면 코어 팀 멤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 서로 간에 가장 적절한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라이브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라이브 팀이라는 라이브 팀을 담당할 개발자들이 로커스 체인, 이 블록체인을 적어도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술력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 코어 팀과의 협업도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뽑는 거를 좀 도와주겠다. 뭐 개발자들 많이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꾸려야 될 라이브 팀의 구성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한 4월이면 오픈을 했어야지 5월, 6월 뭐 이렇게 이제 6월 돼 가는데 왜 일정을 못 잡냐,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고요. 사실은 뭐 제가 웨비나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로커스 체인이 워낙 그 고유의 특허로 만든 고난이도의 기술이고, 그리고 아무도 여태까지 걸어가 보지 못한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사업부의 요구 혹은 투자자들의 요구만 가지고 섣불리 딱 해가지고 행여라도 이제 뭔가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오류지만 그 오류가 생겼다라고 잘못 소문이 나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의도치 않게 로커체인이 오류가 크대 뭐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테스트 내부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르쳐서 저희 사부나 투자자들의 요구로만 어떤 이런 외부 테스트 일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를 호흡을 짧게 가져가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이제 조금씩 더 안전하게 내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로커스가 향후에 이제 블록체인의 정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이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뭐 조금씩 더
다지면서 가는 걸음들이 어떤 대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저희가 무슨 개발이 덜 됐거나 혹은 뭔가 오류가 많아가지고 이런 게 늦어진다 이런 식의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그렇다고 엄청 늦어지는 거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들이 좀 잡히면 제가 웨비나를 통해서 공지하는 방법은 아니고 공식적인 릴리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드맵 관련해서 로드맵이 뭐 많이 변화가 있냐 아니면 늦어지냐 이런 식의 관심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우선은 로드맵이라는 게 이 블록체인 개발에 있어서 특히 레이어 1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때까지 어떤 일종의 이제 개발 관련해서 혹은 사업 관련해서 목표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라는 게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더 어려운 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쉬워서 빨리 개발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방법은 옳지 않아서 다르게 하자라는 식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저희의 계획표지 어떤 행사 일정표처럼 요때 아니면 니네가 약속을 어긴 거고 거짓말한 거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로드맵에 애초에 2019년도인가요? 저희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2018년도죠. 로드맵에는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조차 못했고요. 그런데 다이나믹 샤딩을 개발하다 보니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라는 게 가능하고 이게 어쩌면 블록체인의 본질적 가치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개발이 돼야지만 향후에 IoT라든지 특히 AI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되어서 IoT 디바이스에 경량화된 노드가 동작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이렇게 섞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 개발이 되었고 특허로 되었고 지금은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 로커스 체인의 특징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은 로드맵에 없었지만 추가되기도 했고 이렇다 보니 다이나믹 샤딩이 조금 늦어졌죠. 더 늦어진 게 되었죠. 그래서 로드맵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다만 지금의 로커스 체인은 상당 부분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세 달 정도의 이런 식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게임 체인이 테스트넷으로 돌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갑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이 스마트 컨트랙이 그 기존의 EVM이라고 하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로커스 체인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미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체인에서 게임에서 노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돌아가는 게임 체인도 잘 동작을 하고 있고 이 게임 체인 서비스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안정화되었죠.
여기에 게임의 전적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들을 기록하고 이 기록된 데이터가 저희의 베리파이블 프루닝이라는 특징적인 거에 의해서 동작하면서 잘 동작하는 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하고 또 하나 스마트 컨트랙도 EVM,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이 아니라 저희 로커스 체인만의 스마트 컨트랙도 붙이는 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상당 부분 다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안전하다, 정말 오픈해도 되겠다, 그리고 라이브 팀도 꾸려졌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오픈을 할 건데, 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스팀에서 게임 체인에 이런 그 토큰 같은 게 있는 줄 알고 게임 체인이 잠깐 이렇게 서비스가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팀에서는 이러한 지갑 기능이나 토큰 기능들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버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가르마를 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타지면 어, 테스트를 오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게임 체인을 자세히 훑어보면 저희가 이제 팔콘에서도 이걸 보여줬을 때 상당히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하고 이거를 잘 포장하고 잘 알리면 정말 정말 대단한 게 나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 테스트 일정이 나올 때는 그 테스트 오픈과 함께 게임 체인 관련된 업그레이드된 게임 체인과 관련돼서 오프라인 행사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돼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적절한 시점에 마이닝, 토큰 이코노미 마이닝만 붙으면 이제 메인넷이 런칭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마이닝에 관련돼서도 토큰 이코노미, 그다음에 마이닝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다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이게 조종을 해야 된다면 조종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블록체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녹화본 올려드리면 한번 이 부분만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로커체인 말고 최근에 이제 그 작년이죠. 앱토스라는 것이 이제 스타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이라는 프로젝트가 또 오픈이 돼서 메인넷이 오픈이 돼서 이제 됐고요. 톤은 텔레그램에서 만든 블록체인 메인넷이고요. 에버스케일은 이제 톤에서 분리돼서 어나더 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을 약간 변경해서 개발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솔라나나 니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많이 앞서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앱토스나 수이나 혹은 톤이나 에버스케일이나 이런 것과도 비교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로커스체인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갭이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비교한 거고,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저희 사부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코어 팀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전달시켜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슈가
고성능이라는 이슈와 확장성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뭐 확대해서 보안까지 붙여서 트릴레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쉽게 이해해서 성능이라는 이슈가 있고 확장성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성능은 이론적으로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그맣게 쓸 때는 잘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엄청나게 많이 써야 성능이 그때도 잘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게 다 만족을 해야 성능 이슈가 해결이 되는 거죠. 확장성이라는 거는 조그맣게 썼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지 않았을 때도 그 성능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고 트랜잭션도 많고 노드도 많았을 때 그 성능이 유지가 되면 확장성을 확보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로커스 체인회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저희의 원장 구조 AWTC라고 하는 원장 구조와 BFT 저희 BFT가 이렇게 결합해서 돌아가는 동작하는 그걸로 성능은 해결이 됐어요. 됐는데 실질 환경에서 쓰다 보니 네트워크가 느린 곳에서도 잘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 그 네트워크의 이슈,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를 해결할 기능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 이슈를 다이나믹 샤딩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샤딩으로 해결을 했고 원장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리파이블 프루닝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일종의 어떤 완결성이 갖춰진 상태예요. 성능이 노드가 적거나 사용이 적을 때도 성능이 나오지만 확장성이라는 거를 해결했다는 게 사용자가 많아질 때도 느려지지 않는다. 저희는 그 성능이 이거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할 때는 성능 확장성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려면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노드가 많아진다는 거는 블록체인의 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아주 높아지는 거죠. 노드가 작으면 노드를 일정 부분 공격을 하면 블록체인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럼 보안도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톤하고 에버스케일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버스케일에서 주장을 하는 게 본인들은 TPS를 54,000 TPS를 이뤘고 그거를 코인텔레그래프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샤딩을 통해서 확장성을 해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다이나믹 샤딩을 만들었고 특허도 내고 있잖아요. 국제 특허도 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이나믹 샤딩은 저희가 다이나믹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노드가 샤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처음에는 샤드가 몇 개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2개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3개로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트랜잭션이 적어지면 3개 있던 게 2개로 이렇게 합해집니다. 그러면 이 노드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노드의 위치가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러면 내가 속한 노드의 위치가 변하겠죠. 변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다이나믹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노드가 한 곳에 머물러서 해커한테 위치가 노출이 되거나 그게 노출이 되면 여기를 집중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드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합니다. 이래서 다이나믹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톤과 에버스케일은 보니까 노드가 이렇게 이동하거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톤이나 에버스케일에서 얘기하는 거는 샤드가 하나 있다가 2개 있다가 3개 있다가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어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동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샤드에 속한 노드들이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특정 샤드를 해커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샤딩을 도입을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특정 샤드가 깨지면 전체 네트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멍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오픈을 빨리 하고 우리보다 앞서서 뭔가 여러 거래소에 상장하고 그런 게 저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거를 어느 가격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면 나는 좋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로 미래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우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구멍이 없이 누가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고생을 할 거다. 고생을 하거나 자리 잡지 못할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톤이나 에버스케이를 바라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토스나 수위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톤이나 에버스케이보다는 한참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덜 되어 있다. 저희가 바라볼 때는 그나마 올라와 있는 게 톤과 에버스케일인데 여기와 로커체인의 갭도 저희로 봤을 때는 상당하다. 네, 상당하다. 특히나 만약에 톤이나 특히 에버스케일이 이런 상태에서 메인넷을 런칭을 해버리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없다라는 표현보다 고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분석하지 못한 것들이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앱토스나 수위는 뭐 예전에 저희가 리브라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 출발을 한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열이었고요. 톤과 에버스케일은 이제 톤이 텔레그램 개발팀이 워낙 그 실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들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저희 이제 뭐 해서 그 톤 실제 개발자들과 만났었고 톤에서도 저희 거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투자 관련돼서 어떤 좀 오픈할 수 있는 거는 오픈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어, 오늘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할 것들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면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선은 이제 대표님께서 정말 바쁘게 가셨고요. 그래서 사우디도 가셨고 영국에도 가셨고 뭐 영국 다른 곳도 가셨고 두바이에도 가셨고 미국도 가셨고 일본도 가셨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계시고 대개 만나는 분들이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메이저의 회사들입니다. 회사들이어서 뭐 투자뿐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사업에는 이제 저희가 그 만들고 있는 저희 자회사인 다이버스에서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사업도 많이 있고요. 로커스 체인으로 인한 사업도 있고요. 명신 뉴스를 한번 저희가 내보냈었죠. 명신 그룹이 전기차 생산업체로 굉장히 큰 상장사죠. 그 명신 그룹과 플랫폼 만드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우디 쪽도 사우디에 몇 번 들어가셨죠, 지금.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회사와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우디 쪽 혹은 명신 이런 거 관련해서 아마 빠르면 시기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조만간에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그 좀 얘기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올라온 질문을 정리한 시간이 5시? 요 정도까지 올라온 것만 정리를 해서 또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올라온 게 있으면 웨비나는 아니지만 커뮤니티 글로서 이렇게 좀 답을 남겨드릴 수 있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또 질문들 올라온 것 중에서 카톡방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글들을 계속 남기고 특히 이제 가격 관련해서 계속 남기고 그러니까 좀 오래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보기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바라볼 때는 또 거꾸로 바라볼 때는 재단이 너무 늦고 대응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카톡방이 어떤 날은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로커스체인 커뮤니티 방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저희도 논의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명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실명제라는 게 이제 제 이름을 들어오면 제 이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문왕식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카톡방을 오픈 채팅방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본인의 프로필을 오픈 채팅방마다 다르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프로필로만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그거 외에는 저희도 실명제를 하면 좋겠는데 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그렇죠. 좀 장기 투자를 생각을 했는데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데 뭐 또 저쪽 또 이렇게 올라오면 뭐 무슨 일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불안해지는 게 사람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글을 남기고 뭐 이렇게 재촉하시는 분들은 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기는 해요. 네, 그런데 뭐 또 여러 입장들이 있으니까 어느 수준까지만 수준을 넘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른 조치를 취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피싱 사이트가 있죠. 피싱 사이트에 이제 잘못 들어가 가지고 이제 메타마스크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구글 익스텐션을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 그 이제 익스플로러 상에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구글 크롬에 지갑을 설치하려고 메타마스크 들어갔더니 그 사이트가 뜨는데 그걸 잘못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면 키를 뺏기게 되죠. 그 피싱 해킹 사이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뺏긴 분들이 있나 봐요, 요즘에.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구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갑에 대한 그 키 보관 혹은 관리 이런 거는 철저하게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심하셔야 되고요. 지갑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갑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거래소에 내가 코인을 보관할 수가 있고, 거래소는 이제 해외 거래소가 있고 국내 거래소가 있죠. 지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지갑 프로그램이 콜드 월렛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뭐 핫 월렛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장치를 사가지고 평소 때는 이제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가 딱 붙여서만 그때 동작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추천해 드리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쓰는 거는 크게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소는 내가 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해킹당하지 않는 한 내가 키를 잃어버리거나 뭐 니모니 코드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식의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뭐가 갑자기 뭐 사고로 죽게 됐다 이래도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반면에 거래소에서 사고를 치면 좀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래소냐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해외 거래소, 특히 이제 중국 거래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이제 거래소가 장난을 치고서 거래소가 이제 사고를 치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대표가 가지고 날랐거나 혹은 FTX처럼 문제가 생기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점이고, 국내 거래소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승인을 내면서, 특근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내면서 정부에서 이제 탈탈 털었죠. 이렇게 금감원에서나 이런 데서 승인을 내주면서 실사도 하고 탈탈 털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거래소는 그런 데서 조금 투명한 편입니다. 투명하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된다. 그래서 이제 로커스 같으면은 현재는 이제 캐셔라는 곳이 있고, 해외는 쿠코인도 있고 비트마트도 있고 이렇게 쭉 있죠. 그런데 이제 캐셔가 원화거래소가 아니라서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고 뭐 어떤 좀 불편한 게 있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안전성이 뭐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이 아무래도 크니까 안전할 수 있지만 쿠코인의 관리 감독하는 곳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완전 안전한 거냐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지갑에다 넣는 게 좋고요. 근데 나는 지갑도 잘 모르겠고 뭐 심지어는 니모니 코드를 종이로 보관하는데 지갑 그냥 이런 지갑에 저희 돈 넣는 지갑에 보관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갤러리에 보관하시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거래소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훨씬 더 해킹을 당하거나 키를 뺏겨서 지갑을 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핫월렛을 설치를 하면 이제 핫월렛이 뭐 구글 익스텐션에서 PC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핸드폰에 설치를 할 수도 있죠. 핸드폰에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권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코인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잘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말고 중고 핸드폰, 깨끗한 핸드폰을 두 대를 장만을 하세요. 핸드폰을 두 개를 장만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말고 그 두 개를 장만을 하셔서 하나는 회사 아니면은 또 하나는 집 뭐 이런 식으로 분리된 곳에 놔두시고요. 핸드폰도 누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비번을 걸어 놓습니다. 튼튼하게 걸어 놓고요. 여기에서 지갑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시고 키는 따로 빼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고요. 핸드폰이 또 고장나면 또는 다른 한 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보관을 하시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보관하진 않지만 내 사용하는 핸드폰에다 보관을 한다. 이거는 절대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 익스텐션 그런 데다가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싱 사이트에 어렵지 않게 자꾸 접속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글 이거는 다른 데서 접속했는데 로그아웃 하지 않고 이러면은 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글 익스텐션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그게 프로그램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에 다른 핸드폰 두 개 깨끗한 거에 보관용으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 다 없이 딱 지갑만 설치해서 보관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설명 듣다가 뭐 Q&A 하시고 싶으신 부분도 있을 거고 아, 또 오늘 뭐 들어보니 별 내용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들어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네 뭐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로고스 체인은 정말 대단한 기술의 블록체인입니다. 그거를 확신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들도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한국의 조그만 회사가 뭐 기술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큰 회사들이 같이 파트너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으시고, 다만 저희들이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지금 되게 어수선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수선해요. 특히 암호화폐 혹은 뭐 압수수색도 많고 뭔가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늦어진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에 있어서 뭐 아니면은 저희의 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소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열심히 저희의 기술이 어떤 저희가 오픈을 해서 잘 준비를 했을 경우에 정말 지배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긴 호흡으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투자하시면서 심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진행을 했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